네, 이렇게 턱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음식을 씹을 때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턱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의를 소개합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의 죽전치과병원 김은석 병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강암면외과 의사 김은석입니다. 네. 자, 턱 관절 장애라는 게 좀 막연하거든요. 어떤 장애인가요? 네, 턱관절 장애란 턱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나 아니면 턱관절에 관련된 디스크가 이상이 생겨서 네. 턱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입이 잘 안 벌어진다든가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을 느낀다든가 소리가 나는 같은 그런 증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턱관절의 이상을 통해서 목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어깨에 통증이나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턱관절 장애라고 합니다. 턱은 다른 관절과는 구조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보시는 것처럼 턱관절은 왼쪽 관절과 오른쪽 관절이 연결된 양측성 관절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턱관절의 장애 때문에 왼쪽 턱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턱관절의 또 다른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턱관절 안에 디스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디스크의 움직임은 우리 움푹 패인 관절와 안에서 관절이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예. 턱관절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관절과 바깥으로 나가는 활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러한 활주 운동에는 여러 가지 목의 근육이라든가 네. 얼굴의 근육, 그다음에 어깨의 근육들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걸로 인해서 턱관절증이 오래된다면 이런 목이라든가 어깨 쪽에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 거꾸로 골반이나 척추의 이상들이 턱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겠죠. 그러면 왜 현대인들은 이제 목 디스크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목 디스크도 이렇게 턱관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첫 번째 사자보다는 라이온킹에 나오는 사자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턱을 움직일 때는 단순히 턱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나 목의 근육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특히 또한 그 구피처럼 네. 턱을 더 크게 강하게 작용을 하게 하려면 목의 근육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은 목에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품을 한 번씩 그렇게 하면은 턱이 이렇게 뻐근하고 결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턱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은 활주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턱관절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면 이 턱관절 디스크에 손상을 입게 되죠. 네. 저희가 입을 벌릴 때 사그락사그락하는 그런 모래 씹는 듯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턱 관절 장애가 생기는 원인들을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네. 턱관절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강하고 질긴 음식들을 선호하는 습관이 있다든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껌을 씹는 행위 같은 것들은 턱관절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치아의 개수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부정교합이 있어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경우도 턱관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엎드려 잔다든가 턱을 괴고 있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받을 때 귀와 어깨 사이에 끼고 이를 본다든가 아니면 의자를 앉을 때 엉덩이를 빼고 앉는 자세 같은 것들은 턱관절증을 또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턱관절 장애가 있는 건지 자가진단법이 있죠? 네. 턱관절 장애 자가진단법을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문항부터 볼까요? 원하는 만큼 입을 벌리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귀나 귀 앞부위에 통증이 있다. 네. 세 번째는요. 자주 두통이 느껴진다. 머리 아플 때 네. 두통이 옵니다. 자, 딱. 마지막은요. 예. 턱에서 소리가 나고 불편하다. 다들 몇 개 정도 해당되시나요? 원구 씨는요? 저는 4개가 다 올리브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 걸리네요, 저는. 아이고. 네, 선생님 몇 개 정도의 이 자가진단 항목에 포함이 되면은 좀 의심이 되나요? 네, 1번이나 2번, 4번 같은 증상들은 자꾸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그 주기가 나타난 주기들이 점점 짧아진다면 네. 치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턱관절 질환 때문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거는 의과
진찰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런데 혹시 이 자가진단 항목에 들어있는 거 말고 또 자각 증상이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픈 쪽으로 턱이 치우쳐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릴 때 턱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면 혹시 턱관절증이 있지 않나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예. 네. 또 한 가지는 항상 만성 염증 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절이 팽창을 하면서 이가 좀 뜨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턱관절 장애의 경우에는 갑자기 확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그렇죠. 같은 경우도 서서히 이렇게 네. 아팠던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턱관절증은 쉽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1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관절이 아프고 붓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2기로 진행이 되면 이 손상을 입은 디스크가 앞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2기에서는 입을 벌리기가 조금 어렵고 턱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힘을 줘서 입을 벌리게 되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입이 벌어지게 되죠. 네. 또 한 가지는 이 디스크의 뒤쪽에 있는 신경하고 혈관이 풍부한 조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눌리게 되면서 굉장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턱관절 3기가 되면 디스크가 좀 더 앞쪽으로 밀리면서 네. 이렇게 좀 찌그러지게 됩니다. 예.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입을 더 이상 벌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어허. 통증을 약간 주는 듯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한데 이 3기 상태에서도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디스크의 뒤쪽이 구멍이 뚫리면서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예. 이때는 다시 통증이 발생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혜 씨 오늘 저희 턱관절 검사하러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 턱관절에 오징어가 정말 안 좋대요. 그런데 저 정말 오징어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오징어를 좋아하는 둘선 씨를 위해서 제가 삼행시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 오늘도 징, 징하게 많이 먹었다. 어머머머머머 턱이 아프네.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턱관절 안 좋아지죠. 네,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턱 관절 검사를 한번 받으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편하신 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평상시에 이 턱을 인위적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입을 풀기 위해서도. 그래서 가끔 소리도 나고요. 네. 걱정이 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이 좀 큰 편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정말로 최대한 크게 벌리게 되면 턱 자체가 이렇게 어긋나면서 네. 딱 소리가 나거든요. 예, 먼저 기본 검사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 필름을 찍어서 전체적인 악골의 형태를 관찰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 뼈의 이상 유무를 관찰하기 위해서 CT를 치과용 CT를 찍게 됩니다. 또한 하악의 운동, 즉 아래턱의 운동이 정상인지 그리고 치아의 맞물림은 괜찮은지 그 검사를 하기 위한 T스캔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과연 두 사람의 턱 건강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우리 모델 박불선 씨하고요, 우리 아나운서 최지혜 씨가 다녀왔는데 네. 저희가 볼 때는 뭐 너무 예쁘시고 턱에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은 자신 있어요. 이 딱딱한 음식이 턱에 안 좋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과나 깍두기 같은 걸 와그작 잘 먹거든요. 예. 그만큼 턱이 건강하다는 증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는 사실 자가 진단에서 이긴 것 같아요. 딱딱 소리도 나고요. 턱도 살짝 어긋나고 아프거든요.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두 사람의 턱 관절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뭐 두 개 정도면 괜찮네요. 평 원장님, 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지혜 아나운서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예. 전체적인 악골 턱뼈에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예. 치아의 접촉이나 하악 운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T스캔이라는 검사의 결과인데요. 예. 이 최지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다물고 있었을 때 어금니가 고르게 접촉하고 있고 네. 앞니가 살짝 뜬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턱을 좌우로 움직일 때도 저항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네. 특히 이러한 저항이 적을 때 근육에 무리를 적게 주게 되죠. 최지혜 아나운서의
턱관절 CT 검사 결과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 관절이 바깥쪽과 뒤쪽으로 오른쪽 턱관절이 약간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것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턱 풀기 운동 같은 것 때문에 과도하게 턱 벌림 운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의심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턱관절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능이라든가 관절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모델계의 줄리아 로버츠 박둘선 씨 아주 입이 시원하고 크신데 어떤 게 좋고 나쁜지 자 한번 보죠. 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턱뼈에 이상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네. 단 왼쪽 위에 사랑니가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박둘선 씨는 이를 다물고 있을 때 어금니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약간 떠 있어야 될 앞니가 같이 닿아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에 있어서 좀 더 왼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네. 또한 턱을 좌우로 움직일 때 아까 말씀드린 왼쪽 위에 사랑니가 약간의 운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박두선 씨의 CT 검사 결과인데요. 이런 경우는 디스크가 약간 뒤쪽으로 가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턱을 많이 크게 벌리신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디스크 뒤쪽에 있는 그 조직이 늘어나면서 아마 비유가 된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음껏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은석 병원장님께서 우리 남자들이 갔으면 안 해줬을 것 같은데 아리따운 또 두 분이 가시니까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그 두 분의 치아 상태에 맞춰서 그 맞춤 제작을 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직접 보여주시죠. 네. 최지혜 씨를 위해서는 디스크의 눌림을 좀 줄여주고요. 네. 근육을 좀 이완시켜 줄 수 있는 교합 안정 장치라는 스프린트를 드리고요. 네. 박둘선 씨에게는 좌우의 균형을 좀 맞춰줄 수 있고 네. 근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템플레이트라는 장치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네. 최지혜 정 아나운서 원하시는 네. 연병환 씨가 끼워드릴게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이게 뭔가요? 끼워봐요. 네, 최지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위쪽에 끼시고요. 네. 박둘선 씨 같은 경우는 아래 턱에다 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은 위에, 한 분은 아래에. 먼저 최지혜 아나운서 지금 어때요? 일단 말을 하는데 좀 장애가 있으니까요. 되게 웃긴다. 네, 일단 조금 불편하긴 한데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저 둘선 씨도 아래쪽에 끼셨죠? 네, 저는 혀로 템플레이트를 눌러야 돼요. 이게 잠깐만요. 아니, 배영만 선배님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근데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이 목 뒤랑 그리고 턱 관절 여기가 조금 늘어나는 느낌이 그래요? 있어요. 확실히 자극이 오는데요. 잠깐만 끼었을 뿐인데도.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네, 끼고 나서 뺐을 때 뭔가 더 시원한 느낌? 네, 시원해요. 뭔가 풀리는 느낌이 네, 들지 맞아요. 않으세요? 네. 저도 가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아니, 우리가 갈 걸 그랬잖아요. 갈 사람은 더다고요. 둘다 가야 된다고요. 스프린트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위치 이상이 됐던 디스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 위치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앞으로 많이 밀려 나왔던 그 뒤쪽 조직들이 제 위치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아니, 있습니다. 그 얼마나 착용하면 저렇게 좋아지나요? 대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 이 정도 개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템플레이트를 좀 더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물론 그 뼈의 재생을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기능은 많이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런 템플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 관절이 척추에 영향을 미쳐서 어깨라든가 아니면 허리 부분에 균형을 맞춰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1기부터 4기까지 네. 그 진행 상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상태별로 어떤 치료들이 적합한지 그것도 듣고 싶어요. 네. 아까 1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활 습관만 개선을 시켜준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또한 특별한 치료 없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스플린트와 같은 그런 치료를 받으시고 또한 물리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3기나 4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인 요법을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스플린트라든가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기능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양악 수술까지도 가는 단계가 있나요, 선생님? 네, 보시는 것처럼 목뼈의 눌림이 좀 네. 완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악 수술을 통해서 턱관절의 증상도 개선시켜주고 머리의 자세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예. 목의 건강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평소에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조절이라든가 자세 유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쁜 습관들을 없애준다면 우리가 턱관절 장애를 예방할 수 있겠고요. 또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서 치아의 건강을 유지한다면 역시 이것도 턱관절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특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생기는 이갈이라든가 이 악물기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턱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부 다 따라해봤는데 어떠세요? 너무 시원해요. 그죠? 너무 개운하고. 네. 이런 근육이 있었나 싶네요. 자, 이런 보시- 운동,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네,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하루에 한 6번씩 예.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한 6회씩 반복해 주신다면 굉장히 시원한 목과 머리의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춰야 먹는다. 질환에 관한 정보도 얻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건강 음식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음식은 뭡니까? 네, 오늘의 음식은요. 턱관절 장애에 좋은 음식인데요. 첫 번째 음식은 사과 치즈 샐러드. 신선합니다. 맛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요. 예. 바나나 호두 우유입니다. 맛있겠다. 와, 선생님 이렇게 신선하고 고소한 음식들 과연 턱관절 장애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네. 사과 껍질에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된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우르솔산이 근육의 성장이라든가 네. 퇴화를 막아주는 좋은 효과를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호두나 바나나에는 좀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흥분된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라앉혀서 진정을 시켜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흥분들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거를 맞춰야 드실 수 있다는 거. 해야지 네. 먹고 안정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첫 번째 OX 퀴즈 드리겠습니다. 턱관절 장애가 있을 때 매일 30분간 온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불안해하고 있어서. 자, 결정됐습니까? 하나, 둘, 셋. X. 같네요. 온찜질을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온이 아니라 냉찜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투수들도 막 공을 막 한 예. 100개쯤 던지면 어깨에다가 이게 얼음 같은 거를 이렇게 감아주거든요. 맞아, 아이시고요. 자, 정답은 우리 김은석 병원장님이 네.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표정이 아주 미션. 어디서 이런 고급 치즈를 또 갖고 오셨어요? MC들이 또 아는 사람들이 몇 번째 이게 아니라 치즈가 이게 궁합이 맞네. 이제부터 고급 치즈. 선생님 얘기 드시고 계시고 진행하세요. 왜 옵니까? 아, 네. 턱관절증의 초기에 있어서는 급성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요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온찜질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을 풀어줘서 기능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온찜질이 훨씬 더 혜봉 씨 스톱. 네.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폭력의 모습을 지금 바로. 아니 사실 여기 패널 중에 제일 연장자인데. 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턱관절 장애 예방에 안 좋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윗니와 아랫니를 부딪히며 소리를 내는 표인봉. 2번 부드러운 음식만 섭취하는 박둘선. 3번 하품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는 장미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이제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이번 또 맞습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이게 퇴행하고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1번이라고 제발 그러지 생각하는데 마세요. 그게 아니라 저도 1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저 보세요. 제가 이게 소리가 좀 크거든요. 네. 오. 그러면 이게 좋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턱관절에? 그것도 안 좋은 이거 것 안 같아요. 좋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 팀 아니 그럴까요? 이번 팀 빨리 움직여. 오빠. 아까 전에도 따라가가지고 틀렸어요. 2번이에요, 2번. 내가 오라고 그랬는데. 2번인 것 같아요. 진짜 2번.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바나나 호두 우유의 주인공은 어느 팀일까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정답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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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신났다. 자, 대단합니다, 필봉 씨.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정답의 이유가 뭔가요? 네, 너무 습관적으로 위치와 아래치아를 부닥치게 되면 턱과 목 주위의 근육에 무리를 주게 돼서 턱관절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드러운 음식들은 천천히 오래 씹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아에 자극도 되고 턱에 무리도 덜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실제로 입을 가리고 하품을 할 때는 손바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턱이 크게 벌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턱의 긴장 상태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제 끝으로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예, 치아의 건강, 턱의 건강, 구강의 건강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치아의 건강과 전신 건강을 모두 챙기시는 올리브 가족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김은석 병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